그러면 네. 이제 707 특임단장이 네. 출동 전에 네.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이 얘기는 뭐 수사관에 밝혀진 건 아니고 네네네. 707 특임단장이 이제 앞선 기자회견이나 또는 국회 현안 질의에서 답한 사실을 기초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707 특임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서 그 이제 방송을 봤다고 합니다. 방송이 그때 이제 10시 23분에 방송이 시작되고 중간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포문이 종료되고 나서 한 10시 30분쯤이 넘어서 이제 특정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네. 지금 당장 출동할 수 있겠냐? 국회 건물을 봉쇄하고 확보해야 된다. 지금 출동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건물을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게 이제 결국은 건물에 사람들이 드나들을 수 없게 통제를 하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건물의 각 출입문, 뭐 창문 이런 것들을 막고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특임단장은 당시에 아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이게 국권문란의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앞선 사정들을 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707 특임단장의 경우에도 비상계엄을 경험해 본 적은 없죠. 비상계엄은 이미 그렇죠. 45년 전에 있었던 거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특임단장이 얘기하기에도 자기는 뭐 헌법이나 네. 법률 관련 지식이 없었다. 특히 이제 이런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이 유지돼야 되는지 이런 걸 몰랐다. 그런 사실들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네네. 밝혔죠. 군인들은 명령을 받으면 즉각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명령이 적법한가를 판단할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707 특임단장은 특전사령관이 지금 헬기가 12대 올 거야. 그러면 바로 출동해야 되니까 빨리 준비해. 뭐 이런 지시를 했고, 그럼 특임단장은 아 내가 30분 내에 출동 준비를 완료해서 헬기 패드까지 가야 된다. 이러려면 부하들의 준비를 일일이 살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명령 자체가 보니까 바로 뭐 출동이 가능하냐, 국회의사당과 회관 건물을 봉쇄하고 확보해라. 네. 라는 것은 내가 무슨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가서 일단 봉쇄하고 확보해라. 네. 빨리 출동해라. 이거잖아요. 군인이 명령을 받을 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보통은 네. 국회 출동해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이거 뭐 때문에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국회 출동해 보통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707 특임단장은 이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전사령관은 이미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전인 12월 1일 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언론의 꽃, 그다음에 민주당사, 선관위 뭐 이런 6곳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미리 받았다고 해요. 근데 특전사령관은 내가 명령을 받았지만 여단장들이나 예하 지휘관들한테 이 받은 명령을 공유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말에 의하면 지휘관들은 진짜 국회를 봉쇄하라는 명령, 그 명령만 받은 걸로 볼 수 있죠.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네네. 당시 특임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 한 22시경에 이미 네네. 부하들에게 퇴근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출동 직후에도 국회의사당 건물이나 구조를 몰라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티맵을 켜서 네. 직접 구조와 위치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예. 만약에 사전에 명령을 받았거나 알고 있었다면 뭐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의 지시만으로는 사실 국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지시받은 당시에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 오히려 오판할 수 있는 게 네네. 그런 명령을 받기 전에 한참 전부터 특전사령관이 국지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고, 707 특임단에 대해서는 서울 정지역 동시 대테러 상황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하고, 특히 비상계엄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네네. 그 강조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비상계엄 당일에는 진짜 뭔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는 국회를 봉쇄하라는 것이 아 이거는 국지도발과 관련된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는 거죠. 국회에서 제3자의 사주를 받은 어떤 테러 단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단지 국회를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고는 아 이거는 국지도발 테러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일공수 여단장도
자기는 명령을 받고 출동할 때까지는 이게 국기도발 상황인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이제 가보니까 시민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법한 명령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소극적으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네.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판단을 하건데 시민들의 힘이 컸다. 당시에 이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계엄군과 맞서면서 네. 대항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도록 도움을 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150석 이상이 돼가지고 계엄이 해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정도의 특별한 이런 군부대 장병들이 갔으면 사실은 자기들이 내가 이 정당한 임무니까 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으면 원래 훈련 받았던 대로 그렇죠.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몇 밀리고 이런 네. 식으로 어느 정도의 태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707 특임단이나 뭐 다른 공수여단들도 도착했을 때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이랑 다른 거죠. 막상 가보니까 시민과 기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네. 자기는 국지도발 상황으로 알고 갔는데 시민과 기자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 받은 명령 그대로 이거는 국지도발과 관련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707 특임단장도 자기의 처음 받은 역할, 국회를 봉쇄하라는 그 역할에만 이제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7 특임단장은 처음에 후문에 갔다가 다시 정문에 갔다가 근데 정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그럼 벽으로 올라가 봐야 되나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창문을 깨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국은 국회 내부로 진입한 목적도 어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가 받은 목적인 국회 건물을 봉쇄할 목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복도를 지나가지고 1층 로비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유리문을 찾아가지고 문이 잠기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에서 문을 잠그면 어차피 밖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미 잠겨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 잠궈서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이제 통제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목적에 진짜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다면 정예부대로서의 미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707 특임단장이 이제 국회 내부에서 길을 헤맸다가 그때 지하에서 이제 안규백 의원을 만났다고 네네네.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안규백 의원을 아니까 의원인 줄 알고 어떤 제지도 없이 오히려 길을 터줬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봐도 네. 처음에 707 특임단이나 다른 공수여단들은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이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식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였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임무 수행 중간에도 이게 위법하다고 인식하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무 수행 중에 네. 아직 150명이 안 된다 국회의원이. 네. 그러니까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냐, 네. 뭐 끌어내라 네.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그런 명령을 받기는 했는데 네네. 당시 이제 특임단장은 이건 내부 진입도 불가합니다. 네. 더 이상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고 특전사령관은 그래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뒤로 물러나라. 뭐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사실상 거부를 한 거네요. 그때 특임단장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기가 끌어내려면 끌어낼 수가 있죠. 그럼요. 그러려면 실탄을 사용해야 되는데 네네. 뭐 실탄을 사용한다는 건 자기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네네. 말을 하는 것으로 봐도 네. 가능하나 안 한 거.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을 전부 비춰보면 당시 출동했던 현장 계엄군의 최고 지휘관조차도 네. 이 명령이 위법한 것인가 아니면 뭐 국건문란 목적에 대한 뭐 미필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예하의 하위 제대 지휘관들 그리고 명령을 따르는 장병들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인식이 없든지 전혀 모르든지 뭐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휘관 밑에 예하 장병들에 대해서는 내란의 인식이 상당히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한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실 대통령 이하 국방부 장관 뭐 여러 고위직들은 사실은 뭐 수사가 계속 더 이루어지고 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적어도 네. 실제 현장에서 현장을 지휘했던 계엄군의 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냐 여부를 판단해 볼 때 사실상 그 정도까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명령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때는 더더욱 그 부분이 맞아 보인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기자회견을 한 거 볼 때도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네. 더더욱 그래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죠? 네. 차후에 이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네. 아니면 기소까지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707 특임단장이 자기의 이제 이름과 성명을 모두 개방한 채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대원들이 피해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이용당했다고 한 자체도 결국은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명령을 받을 때 국지도발 상황인가라는 생각으로 현장에 투입이 된 것 같은데 네. 막상 현장에 와 보니까 뭐 시민들과 기자들이 가득하고 자기들은 결과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계엄군 투입 영상을 다들 보셨겠지만 정예군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하지 않고 상당히 소극적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럼에도 이제 시민들과 또는 국회 관계자들부터 이제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네. 그들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함에도 어떻게 제대로 대응조차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계엄군들이 돌아갈 때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 숙이는 모습을 이제 보았는데 이런 사실들과 일단 707 특임단장은 여전히 자기 부대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고 707 특임단이 아니더라도 당시 네네. 계엄에 참여했던 계엄군들 특히 이제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평생 잊을 수 없는 뭐 상처라든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앞서 이제 얘기 나눴던 그런 모든 사정과 계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현재 모습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사람들은 내란의 주범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나 그 위야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수사 결과나 헌법재판소의 결단 등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장에서 지금 지휘했던 지휘관들, 네. 참여했던 장병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나 향후 처벌 여부는 저희가 신중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